지금 이 시각 여러분들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전직 경영진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아 불법 콜택시 오명을 벗게 됐습니다. 논란 4년 만에 무죄로 결론이 난 겁니다. 1, 2심과 대법원 모두 타다가 유상으로 여객 운송 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 운전자를 알선해 자동차를 대여한 것이고 이는 적법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해당 사업 모델의 부활은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2018년 스마트폰 앱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 대여 서비스를 제공한 타다. 운영사 VCNC가 모 회사인 소카로부터 렌터카를 빌려 운전자와 함께 다시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승차 거부 없는 배차 등을 내세워 인기를 끌었습니다. 택시업계는 불법 콜택시라며 반발했고 급기야 택시기사가 분신해 사망하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듬해 검찰은 여객자동차법상 금지되는 불법 영업을 했다며 이재용 전 소카 대표 등 경영진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자동차 대여 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를 사용해 돈을 받고 여객을 실어 나르는 행위가 금지된 법을 어겼단 건데 타다 측은 재판에서 기사 알선을 포함한 자동차 대여라며 합법임을 주장했습니다. 1심은 이를 받아들였고 항소심 역시 자동차 대여 업체가 기사와 함께 차를 대여하는 것은 적법한 영업 형태로 정착돼 있다며 타다는 통신 기술을 접목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도 소카는 운전자를 알선해 승합차를 빌려주고 대여 요금을, VCNC는 타다 플랫폼을 제공해 중개 수수료를 받는 렌터카 서비스라고 본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검찰 기소 후 약 4년 만에 불법 논란은 종지부를 찍었지만 해당 서비스는 다시 볼 수 없습니다. 11인승 승합차를 빌릴 때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 장소 등이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으로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 타다 금지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용 전 대표는 대법 선고 뒤 혁신을 만들어내는 기업가를 기소하고 법을 바꿔 혁신을 막고 기득권의 이익을 지켜내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지난해 11월 치러진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자료 유출 사건의 주범인 10대 해커 등 9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0대 해커는 자신의 해킹 실력을 과시하기 위해 성적자료를 탈취한 뒤 시험 정보를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자료를 유포했다고 밝혔는데요. 경기도 교육청은 해커들이 수백 차례에 걸쳐 서버에 불법 침입했는데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치러진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 자료를 유출한 주범은 서울의 한 명문대 컴퓨터 관련 학부에 재학 중인 10대 대학생이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경기도교육청 학력평가 시스템 서버에 불법 침입해 고교 2학년 학생들의 성적 자료를 탈취한 뒤 텔레그램 핑푸방 운영자인 B씨에게 전달했습니다. 핑푸방은 시험 정보를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데 B씨는 넘겨받은 성적 자료 27만여 건을 그대로 올려 유포했습니다. A씨는 고교 3학년이던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총 200여 차례에 걸쳐 해외 IP로 위해 경기도교육청 서버에 침입한 뒤 100차례가량 자료를 불법 다운로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적이 궁금해 교육청 서버를 해킹했고 실력을 과시하기 위해 정보를 전달했다고 경찰에서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5개월 동안 A씨를 비롯해 여러 해커들이 수백 차례에 걸쳐 서버를 불법 해킹했는데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당한 권리자가 아니면 접근할 수 없는 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경로상 취약점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런 보안상 취약점을 경기도교육청에 알려줬습니다. 경찰은 A씨를 포함해 교육청 서버를 불법 해킹하고 정보를 유포한 피의자 등 9명을 검거해 이 중 A씨와 B씨를 구속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하향 조정되면서 사실상 일상 회복을 맞이했습니다. 이 코로나 감염 시 일주일간 격리 의무가 5일 격리 권고로 바뀌고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만큼 위험하지 않는다고는 해도 신규 확진자가 최대 2만 명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 방역은 아직 필요해 보입니다. 일상 회복 첫날 시민들의 반응을 홍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년간의 팬데믹을 지나 성큼 다가온 일상회복. 코로나19에 걸리면 일주일간 자가격리가 의무였지만 이젠 5일 격리 권고로 바뀝니다. 이젠 개인이 철저히 감염을 예방해야 한다는 의견부터 감염자분들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한다든가 여러 공공장소에는 오랜 시간 머물지 않는다든가 감염이 다시 확산할까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자영업자분들도 지금 조금 숨통 트였다고 하시는데 다시 또 힘들어지시고 그럴 것 같아요. 동네 의원과 약국에 남아있던 마스크 착용 의무도 사라졌습니다. 이들 장소에 갈 때마다 마스크를 따로 챙겨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진 겁니다. 그냥 코로나도 감기처럼 생각된 지 오래인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감염 우려가 많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마스크를 벗는 게 낯선지 실제 벗는 사람은 아직 적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마스크 착용을 여전히 권고합니다. 요즘은 독감이랑 코로나도 같이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마스크나 손 씻기 같은 거 꼭 유지하시고 사태 초기만큼 위험하진 않다지만 아직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매일 최대 2만 명대까지 나오는 만큼 일상은 회복해도 개인의 예방 노력은 좀 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연합뉴스TV 홍서연입니다. 부진한 수출이 반등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까지 수출액은 8개월 내리 줄었고 무역 수지는 15개월 연속 적자였는데요. 주 원인은 글로벌 경기 둔화로 우리나라 주력 수출 품목 실적 부진입니다. 5월까지 쌓인 무역 적자 273억 달러에 달해 지난해의 절반을 훌쩍 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주영 기자입니다. 수출이 8개월째 내리막길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지난달에도 522억 4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5.2%나 줄어든 겁니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36.2%나 감소한 데 따른 겁니다. 또 다른 주력 품목 석유 제품과 석유 화학 수출 역시 각각 33%, 26% 넘게 위축됐습니다. 무역 수지는 5월에도 21억 달러 적자였는데 5달 만에 쌓인 무역 적자는 273억 4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사상 최대치였던 지난해 적자 472억 달러의 절반을 넘어선 수치입니다. 무역 적자는 벌써 15개월째 이어지고 있는데 외환위기 이전인 1995년 1월부터 1997년 5월까지 29개월 연속 무역 적자가 난 이후 가장 긴 적자 행진입니다. 다행인 점은 무역 적자 규모가 지난 1월 125억 3천만 달러로 정점을 찍은 뒤 지속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달에는 49% 넘게 급증한 자동차 수출과 원유, 가스 등 에너지 수입의 감소가 적자폭 축소에 기여했습니다. 정부는 유망 품목 수출 지원, 수출 시장 다변화 등으로 조속한 시일 내 무역 수지를 흑자로 되돌리겠다지만 단기간 내 반전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흑자 전환은 어려울 겁니다. 도처가 조금 나아질 것이다라는 데 기대감을 좀 끌 수 있을 것이고 지금 상황이 크게 기조를 바꿀 만한 건 어디서 보이지 않는데. 최대 교역국인 중국으로의 수출 부진과 글로벌 경기 침체가 해소되지 않는 한 흐름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연합뉴스TV 김주영입니다. 기술 패권이 걸린 반도체 분야를 중심으로 미중 간 전략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미국의 거물급 최고 경영자들은 최근 잇따라 중국행에 나서고 있습니다. 14억 거대 시장을 포기하기는 어려운 걸까요? 백악관은 자국 기업의 이 같은 행보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3년여 만에 중국 땅을 밟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 고위급 인사들과 연이어 회동하며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새롭게 스타벅스를 이끌게 된 렉스먼 내리시먼도 취임 후 처음 중국을 찾은 자리에서 중국 내 매장을 9,000개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중국에 머물고 있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CEO 역시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중국에 있을 것이라며 변함없는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앞서 3월 말에는 팀쿡 애플 CEO를 비롯해 퀄컴, 화이자 등 미국 주요 기업 수장들이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발전 고위급 포럼에 대거 참석해 현지 관계자들과 교류하기도 했습니다. 미중 간 총성 없는 반도체 전쟁이 벌어지는 와중에도 아직 다른 영역에선 교육이 큰 변함 없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대중 투자 확대에는 상당한 리스크가 존재하지만 14억 거대 시장을 포기하기 어렵다는 것이 미 재계의 대체적인 기류. 이는 중국의 대미 지렛대이자 일정한 자신감으로 연결되는 양상입니다. 중국 역시 이들을 극진하게 대접하며 디커플링, 특정 국가 공급망 배제 불가론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中方一向欢迎包括马斯克先生在内的各国工商界人士访华，更好地了解中国，推进互利合作。 반면 백악관은 자국 CEO들의 이 같은 행보에 못마땅한 표정이 역력합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번 방문이 경제적 경쟁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연합뉴스 김지선입니다.